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오늘 새벽 잠을 설치신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코인 시장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25년 한 해 동안 알트코인 시즌도 함께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쩌면 벌써 이미 알트코인 시즌 초입에 진입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자산이 상승을 의미하는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강력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0만 달러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더욱 주목해 볼 만한 소식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의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은 무려 2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이는 파이코인을 포함한 수많은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기다려온 신호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패턴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보통 비트코인이 단독으로 급등을 한 후에 비트코인이 일정 기간 숨 고르기를 하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이동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그 다음 대형 알트코인들, 그리고 중소형 알트코인들, 그리고 밈코인 순으로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특징을 보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더리움의 부진이 유난히 두드려졌다라는 점인데요. 이유로는 솔라나와 같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의 약진과 이더리움 자체 내러티브 약화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더리움이 계속 부진을 면치 못했다면 이더리움 기반의 수많은 토큰들과 프로젝트들 역시 큰 힘을 받지 못해서 전체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히 식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번 알트 시즌은 과거와 다르다, 올해는 알트코인 시즌이 없을 것이다,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더리움의 큰 반등은 그러한 우려를 잠재우면서 시장 전체 긍정적인 신호와 안도감을 전달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이고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0만 4천 달러를 돌파를 해서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상승 중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보자면요, 이번 상승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던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의 영향, 이것을 전제를 하고 다른 요인들을 분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도 과거 패턴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번에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는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나타났어야 되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너무 짧게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관세 이슈와 같은 이 거시적 리스크들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주춤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승할 시점이 도래를 했고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 이유를 찾아보자면요, 최근에 미국과 영국 간의 관세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우려를 해왔던 높은 수준의 관세에서 훨씬 완화된 수준의 관세 인하로 발표가 되었고요.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가 첫 사례였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무역 협상에서도 유사한 긍정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기존 대중국 관세가 145%까지 치솟아 올랐었는데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도미넌스는요, 63%입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급격하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이 차트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알트코인 시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알트코인 시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인가를 대충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수치가 31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치가 25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비트코인 시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트코인은 힘을 쓰지 못하는 시기가 2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75까지 높아지게 되면요, 알트코인 시즌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알트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예로 작년 11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600% 이상 폭등하던 그런 짧은 알트코인 시즌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수치는 88까지 치솟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0에서 20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로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알트코인 시즌 상승이 초입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도 현재 알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기류에 잘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버블 차트를 보시더라도 파이코인은요, 하루 기준으로 17%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현재 시총순위 27위에 올라와 있고 0.73달러에서 움직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코인마켓캡의 시총순위를 보면요, 이 파이의 시총순위가 바로 17위로 10개당 이상 상승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코어팀에서도 개발팀들에게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최근 프론트엔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시 오류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통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 에러는 이미 수정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커뮤니티를 보면요, 어제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다가오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가 되는 컨센서스 2025 행사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파이 네트워크의 수장 니콜라스 박사가 직접 연사로 참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는 여기서 여러 패널들과 함께 AI와 블록체인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물론 짧은 토론이 되겠지만은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첫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같은 날인 5월 14일에는 파이 생태계와 관련된 주요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이앱 메인 화면을 보시더라도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파이 커뮤니티는 이 두 가지 이 별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대감이 너무 지나치게 커질 경우, 그리고 발표 내용이 이 커뮤니티의 예상을 밑돌게 되면요, 일시적인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파이데이 때가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파이데이 때 3월 14일을 돌이켜 보자면요, 시장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당시 파이데이 때 비트코인마저 하락을 하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고서는 파이 혼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더욱이 파이데이 이벤트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더 크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 이 시장을 둘러보시면요,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은 웬만하면 알트에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시장 분위기가 침체가 되어서 호재가 나와도 가격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떨어졌던 문제점을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온라인에서 이 파이코인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기회에 파이가 여러 호재와 함께 과연 1달러를 처음에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태계 참여자 입장에서 우리가 파이를 실질적인 결제 수단이나 상징적 가치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미 있는 가격대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파이의 가치가 지폐 수준이 아니고요, 동전 이 가치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이 된다면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현재가 초기 생태계인 것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최소 기준선은 적어도 1달러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 국제적으로 미국 달러가 기준 통화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1달러를 돌파를 하고 이 가격대를 마지막 지지선으로 삼으면서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어야 파이가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결제에서도 실질적인 사용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알트코인 시즌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장 전체에 강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앞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저는 파이가 단순히 1달러를 돌파하고 여기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이후에는요, 당연히 조정이 뒤따르게 될 텐데요, 조정 국면에서도 파이가 다시 0.5나 0.6달러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달러 이상 구간에서 강력하게 지지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를 해보고 있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다가오는 5월 14일로 예정된 생태계 발표에서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 공개되길 바라겠고요. QIB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의 참여,
여러 가지 앱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내 모더님의 공지사항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티나 파일럿 대상자 명단을 접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코어팀에서 요티와 파일럿 대상자에 한해서 KYC 상태를 확인해 준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KYC 검토 중인 분들은 수진 모더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상자가 아니거나 요티, 파일럿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전에 파이 이 초창기 시절에 보면요, 탈중앙 KYC를 만들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요티라는 KYC 기업과 협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10만 명씩 2번 진행을 해서 총 20만 명의 유저가 이 앱을 통해서 KYC를 테스팅을 했었는데요. 그 요티 앱 대상자 중에 아직도 KYC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 탈중앙 KYC 이 초창기 때 각 국가마다 소수 인원을 뽑아서 KYC를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받았던 분들이 아직도 통과를 하지 못하고 검토 중이라면 역시나 수진 모더님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파이 앱에서 이 한국 채팅방으로 접속을 하셔서 수진 모더님께 보고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와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다소 혼란스러울 정도로 지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 저 코인 지금 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역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파이 가격 또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장에서는 포모가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언가 뒤처지고 있다, 지금 사지 못하면은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커질수록 오히려 이런 상승장에서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고민하시거나 어떤 선물 거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펌핑 이후에는 언제든지 급작스러운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손해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